한민족 하나라의 청자 여러분, 지구촌 한민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배입니다. 해외에서 간단한 한국말이 통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 현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한국인은 한국말만 해도 통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인 상당수가 우리 한국말을 할 줄 알기 때문이지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21세기 이후 두 나라는 공존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민족 하나라의 일요 초대석, 그래서 오늘은 30년 넘게 몽골에서 태권도와 한국어를 알려온 한 교육자를 만나볼까 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일요 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 소개드립니다. 한민족 하나로를 즐겨 듣는 분들께는 아마 반가운 목소리가 아닐까 싶은데 KBS 라디오 몽골통신원으로 활동하는 몽골인문대학교 강의연 교수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몽골인문대학교 강의연 교수입니다. 예, 몽골에 가신 지 30년이 넘었다면 이제 몽골에서 산 기간이 꽤 됐겠네요. 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정말 빠릅니다. 올해가 예. 제가 몽골 입국 31주년이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우리 방송에도 출연하신 지 한 10년 정도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됐는데, 야, 세월이 참 빨라요. 몽골의 2월 평균 기온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제 울란바토르 현지 그 2월 평균 일일 최고 온도가 영하 섭씨, 그러니까 영하 20도에서 10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한국에서는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면 뭐 혹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추워서 사는데 어려움 없으세요? 뭐 이제 적응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은 몽골에도 현대식 건물이 많이 들어섰겠습니다만 옛날 몽골 사람들 천막 치고 살지 않았어요? 예, 이제 그거를 그 몽골 말로는 게르라고 하고요. 예, 게르. 그다음에 예. 중국 말로는 파오라고 하는데 네. 이제 몽골 사람들은 중국말 쓰는 거 싫어하니까 게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고, 그 게르가 예. 몽골이 이제 가장 추울 때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게르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치거든요. 예. 둥그렇게 그게 공기 역학적으로 추위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저희가 있다 그러고, 예. 그 다음에 강한 비바람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곁에 천, 그러니까 예. 밖에 천은 펠트 천으로 만들고요. 예. 그 다음에 안에 골조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기를, 추위를 예방합니다. 아, 그 안에 뭐 난로 같은 건 없습니까? 난로를 떼는데, 예. 그 안에 이제 그럴 것 같은 말똥을 떼거나, 이게 이제 그때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면서 이 공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몽골 정부는 시골은 그래도 두더라도 예. 이 교외, 예. 그러니까 외곽 지역은 아파트로 이렇게 이주를 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물의 똥을 태우다 보면, 변을 태우다 보면 그것이 또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군요. 즐겨 먹는 음식 우리는 뭐 샤브샤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몽골 전통 음식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몽골로 역수출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몽골의 전통 음식은 원래 이렇게 큰 쇠통에다가 예. 불에 닳은 돌을 넣고 그 위에다가 양고기 넣고 또 그 위에 돌 넣고 양고기 그래갖고 겹쳐서 쪄서 내는 헐헉이라는 게 있고요. 예. 이거는 몽골이 개발한 건 아닌데 양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뜨거운 국물에 이렇게 데쳐서 먹는 그런 방식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름을 징기스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난 그래서 이 그렇죠, 몽골 그렇죠. 음식인 줄 알고 그랬더니 예. 샤브샤브로 바뀐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을 때 소리가 나잖아요. 첨벙 들어가잖아요. 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찰랑찰랑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샤브샤브란 일본 이름이 붙었는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게 몽골로 들어와서 그게 식당이 생기다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새롭거든요. 그래서 몽골에서도 샤브샤브가 일명 샤브샤브가 인기인데 뭐라 그럴까요? 그럼 그 칭기스칸이라는 요리는 예전부터 있었고. 아니, 칭기스칸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양고기를 먹는 거를 보고 일본 사람들이 양고기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몽골적이고 몽골의 특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고기를
이렇게 넣어서 네, 네, 먹는 네. 거를 이제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칭게살을 붙였는데 아, 일본 사람들이 그것도 진짜를 이름을 붙인 드시려면 거군요. 지금 말씀한 샤브샤브를 드시려면 예. 몽골에 가서 드셔야 돼요. 소고기, 예. 양고기, 말고기까지 그냥 다양합니다. 진짜 예. 샤브샤브는 몽골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강 교수님은 언제 어떤 이유로 몽골 가셨어요? 그 한몽 수교가 1990년 3월 26일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에 북방 정책을 펴서 몽골하고 90년 3월 26일에 수교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상호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예. 상호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 수교가 됐으니까. 몽골 쪽에서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이 이 한국어 전문가가 너무 없으니 예. 이 한국어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을 좀 파견해 달라 그래서 그 업무를 외교부에서 한 게 아니고 외교부 산하기관 코이카 아, 예, 예. 거기서 이제 공고를 내서 공개 경쟁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시험을 쳐서 한국어 교원으로 선발돼서 1992년에 몽골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몽골 인문대학교에 몸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 몽골 인문대학교는 인문이라는 게 이제 휴메니티스라고 더 휴메니티스라고 쓰는데 네. 원래는 그 인문이 아니고 정확한 명칭이 처음 1979년에 창설이 됐는데 예. 개교가 됐는데 그게 네. 원래 몽골 정부가 러시아어 소련하고 관계가 있었을 때니까 예, 러시아어 인력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몽골 국립 러시아어 대학교를 창설을 했다가 예. 나중에 이제 개방하면서 러시아 갖고는 안 되니까 예. 각 외국어를 넣어서 몽골 국립 외국어 대학교로 이제 교명을 바꿨다가 예. 외국어보다는 인문학이 좀 더 넓으니까 이름을 몽골 국립 인문대학교로 했다가 이제 국립이 떨어지고 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으로 돼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가 꽤 오래됐군요. 40년 예. 넘겼습니다.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3,500명 정도 됩니다. 3,500명 예. 정도. 한국학과는 그러면 92년도에 처음 생겼나요? 그렇죠. 1979년에 하고 제가 1992년에 9월에 갔는데 그때 이제 개강하면서 개과라 그러나요? 예. 한국학교를 창설하고 초대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 수는 얼마나 되고 교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학부 밑에 뭐 학과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데 뭐 예. 100명, 200명 넘어가는데 예. 몽골이 우리나라처럼 5천만이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335만 정도 되는데 전체 인구가. 그 인구로 비례해 보면 한국학과도 꽤 많은 거죠. 한 수십 명, 예.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예. 교수님은? 교수가 이게 들락달락 하거든요. 근데 예. 저는 계속 있었으니까 이제 교수님이 5명인데 예. 한국어 교원은 저 혼자고요. 예. 5명 있습니다. 그럼 31년 재직하시면서 제자가 꽤 많으시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한 수천 명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 학부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출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출강하다 보니까 수천 명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오남원이라는 분을 기억하세요? 오남홍요? 예, 예. 제 애제자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네. 우리 정수진 리포터가 그 친구를 만나봤는데,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잠깐 그렇습니까? 좀 들어보시죠. 네. 예. 네, 강희연 교수의 제자 중 몽골 인문대학교 한국학과를 졸업한 오남원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은 연세대학교 석사 과정에 있는데요. 먼저 남원 씨가 한국어를 전공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건지 들어보시죠. 제 아버지께서 제가 5살 때부터 10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를 하셨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몽골을 다녀가실 때마다 제가 항상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고 한국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게 맛있는 것도 보내주시곤 했는데요. 그때부터 한국이란 나라가 저희에게는 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저는 몽골 인문대학교에 입학해서 한국어를 전공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네, 한편 남원 씨는 강희현 교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학에 다닐 때 강희현 교수님과의 특별한 추억을 언급했습니다. 한국문학 강의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요. 한국문학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의 여러 문인들, 특히 윤동주 시인, 노천명 시인 같은 분들의 작품을 접하고 몽골어 번역 작업을 하면서 한국인들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강 교수님은 한국 역사를 이야기로 재미있게 들려주셨는데요. 강 교수님 덕분에 한민족이 5천년 역사를 가진 한이 많은 민족임을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한국과 한민족에 대해 많이 배운 시간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해 8월에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한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벌써 6개월이 됐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동안 많은 걸 배웠다고 하네요. 강 교수님께서 한국어 강의 시간에 틈틈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한국이 아주 가깝게 느껴졌고요. 한국 대학 분위기라면 교수님들과 대학생들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요. 그리고 학습 환경이 상당히 쾌적해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교수님들의 학습 진행 속도가 제 생각보다 빠르긴 했지만 덕분에 제가 많이 발전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기 개발의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걸 배울 거라고 하는데요. 한국 유학을 마친 후에 남호 씨는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을까요? 몽골에서 몽골 인문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한국 학과 교수님들이 제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셨듯이 저도 몽골의 후배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몽골로 복귀해서 대학 강단에 서서 강 교수님처럼 유능한 그런 교수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남훈 씨의 꿈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남훈 씨가 강희현 교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네요. 강희현 교수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재학 중일 때 강의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한국에 와서 보니 진짜로 그렇구나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대학 학생들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신 교수님 말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열심히 공부해 한문 두 나라의 사이를 잇는 굳건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까지 강희현 교수의 제자 중 몽골 인문대학교 한국학과를 졸업한 오남훈 씨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는 정수진이었습니다. 예, 오남훈 씨한테 또 답장을 좀 하셔야지요. 예, 그 교편 잡는 맛이 납니다. 이런 맛에 교편 잡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남홍양 그리고 그 다른 애지자들 형솔지공을 굳건히 이어가 청월함이라는 고서상어의 진정한 뜻을 멋지게 펼쳐주기를 기원합니다. 예, 몽골에서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 한국으로 유학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교수 추천서를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와서 교수님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런 학생들이 꽤 되죠. 예. 써주면서 이제 몇 명 정도 가는구나를 가늠하게 되죠. 다 가지는 못해요. 물론 그렇겠지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국과 몽골 간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사관이 이제 그런, 한국에 다녀온 유학생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 두 나라 간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으니까 예. 이게 상충될 때 예. 너 당신들이 나서갖고 잘 좀
융화 발전시켜다오 이런 부탁을 하셔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되죠. 예. 몽골이 세종학당이 최초로 문을 연 그런 나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세종학당 재단에서 예. 세종 학당을 할 때 지구촌에서 최초로 생긴 게 이제 몽골이죠. 아, 몽골. 제1호 학당이 몽골에서 생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몽골 인문대학교 외에도 몽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몽골 현지 한국어 교육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20여 개 대학, 예. 20여 개 대학에 한국어 교육, 한국어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20여 개 중고등학교에 또 한국어, 특강이 진행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세종학당재단, 예. 지금 4개가 있었는데 지금 3개인데요. 예. 거기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민족 정체성을 위한, 한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10,000명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드러나지 않는 뭐 사적으로도 가르치는 한국어 학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또 한국인이 세운 대학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국제유비대학교, 예. 그다음에 후레정보통신대학교, 예. 그다음에 몽골국제대학교, 이 3명인데 공통점은 우리나라 20세기 들어올 때 19세기, 20세기 할 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 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세 대학의 특징이라는 것은 선교죠. 아, 그래요? 아무튼 한국인이 대학을 세울 정도로 한국인과 한국 교육에 대한 위상이 몽골에서 높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상은 높아졌는데, 이제 위세의 건학 이념이 지금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전파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 몽골의 종교 색채가 샤머니즘이나 또는 몽골 신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폭발적인 교세 확장은 힘들지 않느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 몽골 젊은이들의 대학 진학률이랄까요? 교육열은 어떤 편입니까?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6.25 사변 끝난 다음에 예.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나는 이대로 끝나지만 우리 아들은 학교 가야 돼. 예. 법대 가라. 뭐 해가지고 나는 시장에서 장사하지만 너는 성공해라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의 토대가 됐는데 예. 딱 그런 느낌. 그러니까 1990년 이전에 예. 소련하고의 냉전 시대의 그런 거를 벗어버린 게 1990년대부터니까 예. 경제도 어려웠을 거고 그렇지만 교육의 열의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하, 그래요. 그럼 몽골 대학의 학비는 국민 총생산 대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나라 돈을 따져봤어요, 제가. 네. 근데 국립이 좀 싸죠. 예. 사립이 좀 비싸고. 예,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개 보면 100만 우리나라 돈으로, 예. 우리나라 화폐로 100만 원 정도 한 학기. 그러니까 200만 원이면 예. 1년 다니는 거죠. 예. 1년 다니는 건데 지금 몽골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 GDP 대비 우리보다 비싼 편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근데 몽골 사람들이 생긴 게 참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 한민족인 시원이 북쪽에서 내려왔다. 저쪽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냐는 건데.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이렇게 보면 눈 돌릴 때 보면 눈에 좀 야성적인 게 있어요. 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뭔가 다른 점은 있었겠죠. 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느낌이 가요. 몽골인지 아닌지 금방 나와요. 근데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거의 구별이 안 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대충 우리가 아는데 서양 사람들이 보면 다 비슷하다 그러고 우리는 또 서양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네들이 보면 조금씩 다르고. 근데 지금 얘기의 기반이 뭐냐면 이 뭐라고 우리나라 몽골 반점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구별을 그거는 부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혈통이라는 건 따져 올라가면 북방민족이다. 똑같하다가 갈라지지 않았느냐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몽골 인구가 300 지금 정확하게 335만입니다. 335만. 그 중에 많은 인구가 한국에 나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대사관 발표죠. 외교부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보니까 4만 7천 명이에요. 4만 7천 명이면은
300만 원을 치면 3만이 1%죠. 그렇죠, 그렇죠. 오, 꽤 4만 많은- 7천에서 조금 있으면 5만 넘고 6만 넘으면 거의 1.5%, 2%가 오, 한국에 나와 있다 그러면 걔들도 인정해요. 몽골 국민이 제일 많이 나간 외국이 어디냐? 그럼 미국 아니에요. 독일 아니에요. 유럽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아, 몽골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장 나가 많이 있는 인정하고 나라다. 있습니다. 예. 수치로. 우리나라 경기도 남양주시와 몽골이 깊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몽골에도 한국 사람들이 좀 모여 사는 지역이 있습니까? 저도 그거를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그래요. 다 각자 다 대장이니까. 그럼 몽골에는 우리 재외동포가 몇 명이나? 3,500명인데 지금 예. 말씀하신데 3,500명인데 공식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2,500명은 상주, 예. 1,000명은 왔다 갔다. 아하. 근데 최근 들어서 준다 그러는데 이게 줄었다가 또 다음에 늘었다가 이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줄었었겠지요. 3,500명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보고 기업은 많이 진출해 있습니까? 기업이요.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제 1900 아까 90년에 수교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 대형마트, 편의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그 뭐냐면은 한국 기업의 직접 진출 방식은 택하지 않고 현지 합작 형식으로다가 이제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현지 유통기업 알타이 그룹하고 협약을 맺고요. 예.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예. 그다음에 편의점 경우는 센트럴 익스프레스라는 그 몽골 기업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예. 뭐 외식 숙박 분야 프랜차이즈 진출해서 지금 대형마트, 예. 편의점 활발하고 예.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많이 그 몽골 진출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과 몽골 두 나라 관계는 어떻다고 보세요? 그 발전이 됐죠. 아무래도 90년 수교 이래로 정치, 무역, 환경, 보건, 재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고요. 예. 중요한 거는 2021년에 예. 2년 전이죠. 이 뭡니까? 파트너십이 기준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어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앞으로 이제 우호 협력과 그런 우호 증진 내실화 작업을 좀 더 진행시켜야 될 과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몽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였었기 때문에 예전엔 더 가까웠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1992년에 가니까 걱정을 많이 했죠. 이거 북한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근데 예. 실상은 북한과 몽골의 이 굳건한 유대 관계라는 게 무슨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체를 큰 틀로 보면 예. 북중러. 예. 우리 쪽으로 치면 한미일이죠. 예. 그런 데서 사회주의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몽골 지원하자. 예.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되면은 1948년 10월에 이제 됐거든요. 그게 예. 그 교류가 예. 북몽. 그러면 92년 갔으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텐데 교과서 하나도 없고 아하. 이 사회주의 전반에 북한이 끼친 영향이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지금은 말로만 혈맹이구나. 우리 대한민국과 훨씬 더 가까운 관계다. 그럼요. 예. 또 몽골의 한류 열풍은 어떻습니까? 그 한류 열풍이라는 게 이제 몽골 모든 채널, TV 채널에서 한국어 예.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다는 건 확실하고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래요? 몽골의 자막이 밑에 붙어 있으니까. 예. 한국말로 나가니까 한국말 듣고 자막을 보니까 한국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몽골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좋아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유를 드리면 우리가 6.25 사변 끝나고 나서 이제 정신적 공황이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팝송이 막 뜨죠. 예. 그런 식으로. 그냥 미국, 영국 돌판하고 중심의 노래. 싶은데.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한몽 수교도 됐고 경제도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TV에서 한국어 방송이 나오니까 예. 관심을 기울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노래도 응얼거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거는 그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김도한 나오는데 예. 그 배우 이름이 안재모라는 사람인데 안재모는 기억에 없고 예. 그 사람 나오면 김도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하고 예. 현실하고
의리 있고 그런 네. 걸 좋아하거든요. 격투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유목민족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정서와 의리가 맞는다. 그런 예.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런 드라마가 수없이 많습니다. 예. 또 몽골 하면 최초의 한류를 전파한 분이 100여 년 전 몽골의 현대 의술을 전파한 이태준 선생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1910년대에 독립운동차 몽골에 온 뒤에 병원을 운영하면서 몽골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먹드한 황제의 그러니까 어의죠. 주치의를 지내신 분입니다. 예. 그럼 그분을 기리는 유적 같은 것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태준 기념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이 자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몽골 울란바토르에 자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예. 서울로 치자면은 강남 같은 그 부촌입니다. 거기에 예.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농 수교 이후에 우리는 이태준이라서는 몰랐는데 몽골 사람이 발굴해서 이런 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그 몽골 휴바이처로 불리는 독립투사 이태준 선생을 기리는 한인 장학회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일제 강점기 몽골에서 조국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예. 대암, 그러니까 호가 대암이죠. 대암 이태준 열사의 높은 뜻을 받들어서 예. 몽골 한인 사회를 유구히 개선 발전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창설이 됐어요. 한 2, 3년 됐나요? 예. 그럼 장학기금은 어떻게 모읍니까? 100% 그 국내외 기부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예. 이제 이사장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상임이사, 이사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 홍보를 하고 그래서 국내외에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00% 후원으로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에게 그 장학금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민족의 기계, 한민족의 동포 사회의 유구한 전승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몽골 한인 동포 자녀들 그다음에 이분이 또 의술을 펼쳤기 때문에 몽골에도 의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몽골 의대나 생명공학 전공하는 몽골 학생들도 네. 발췌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의료 초대석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중파 1170kHz를 통해서 오후 8시에서 9시까지는 한민족 제1방송 중파 972kHz와 단파 6015kHz를 통해서 하루 2차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년 넘게 몽골에서 활동해온 몽골 인문대학교 한국어학과 강희현 교수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몽골의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제 규모라는 게 이제 GNP, GDP가 있는데 GDP로 보면 136억 달러 정도 되고요. 예. 1인당 GDP가 4천 달러. 예. 그다음에 그 유목보고라는 그 생각이 너무 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소득의 원천이 축산업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고 광업입니다. 광업. 실제로는 광업이고 몽골 주요 수출품 82% 이상이 석탄, 구리 등의 광물이에요. 그래서 자원이 그래도 풍부한 나라로군요. 이 석탄은 1,750억 톤이니까 세계 4위고요. 구리는 5,500만 톤으로 세계 12위.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서비스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와서 보고 초원을 보니까 이게 아시아의 알프스다. 그래서 근데 다 있는데 뭐가 없냐면 요들이 없어요. 열흘에 1 이것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들 잘하시네요. 한국 정부가 몽골에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나요?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이제 초창기에는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이제 무상원조, 유상원조로 갔는데 이제는 이제 정부 각 부처에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한 유상원조, 무상원조 형태로 이어가고 있고, 큰 틀을 보면 ICT, 그러니까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정보통신 기반의 공공행정 개선, 두 번째는 도시개발, 세 번째는 농업개발, 이렇게 밀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방문을 해서 MOU나 계약을 맺어서 서로 지방자치 협력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강 교수님 지금 민주평통 활동도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주평통이 있었고요. 이게 몽골
현지 한인 동포들이 좀 적어가지고 민주평통 활동이 없었는데 지난 2009년부터 이제 이렇게 됐고 예. 지금 20기인데요. 평통 20기인데 지금 17명이 평통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회장은 박호성 몽골 한인회 고문이 맡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주요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몽골 학생들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 지정곡은 우리의 소원 통일, 두 번째는 자유곡 예.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 활동도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2013년에 서울에서 이제 학술대회가 한국어 교육자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이 뭐냐면 예. 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 회원들은 누구냐면은 지구촌 각국의 교육부 승인을 받은 각국 교육부 승인을 받은 정교학과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예. 거기에 현지 교원이나 교수들이 뭉쳐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나라죠. 지구촌 몇 개국 몇 분이나 참여하셨나요? 그때는 50개국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 이제 문제는 한국에 모이려니까 모이기가 힘드니까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여름방학 때 모여서 학술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어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인 차세대를 위한 한글학교 교사와 현지인 후학을 기르는 한국어 교육자. 각각의 특색도 있겠지만 두 가지를 병행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글 학교라는 거, 외교부에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한글 학교라는 거의 철린 목적은 예. 한민족 정체성 고양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구촌 각국의 정교기관이나 세종학당은 예. 수강생들이 외국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민족 정체성 고양은 상관이 없죠. 예. 그 나라와의 양국 교류라든가 우호 증진의 목적을 두고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상황에 따라서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영어 배운다고 미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양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예. 그 목적에 맞춰서 잘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 교수님은 몽골에서 태권도도 가르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인 몇 단이세요? 태권도 단은 어디에서 발행합니까?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국기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이라고 하는데 세계 태권도 연맹이 아니고 국기원. 예. 예, 그렇습니다.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 본부라고도 하는데 월드 태권도 헤드쿼터스. 예. 국기원 공인 태권도 6단입니다. 그러세요? 젊어서 다 하셨군요. 몽골에 지금 태권도 보고 현황 어떻습니까? 1991년에 이제 우리나라 김은용 총재 때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태권도가 몽골에 처음 상륙을 했고 저는 1992년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 태권도를 시작했는데 그건 정규 과정이 아니고 동아리 형태로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져서 각 아에막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도단이거든요. 각 아에막 안에 태권도 클럽이 하나씩 있다. 그 다음에 10개 정도의 국내 대회가 열리고 있다. 품새, 겨루기 해가지고. 장족의 발전이 몇천 명 됩니다. 그래요? 야, 몽골에서 태권도 인기가 대단하고. 또 그런가 하면 세계 한인 언론인 협회 정회원으로도 활동 중이시네요? 세계 한인 언론인 협회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제외한 5대양 6대주 지구촌 각국의 한인들이 살고 있죠. 그 한인 동포들을 대변하는 이제 언론사가 있지 않죠. 지구촌 각국에 그런 언론사들의 대표 리포터들이 모여서 창설한 단체입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 한국기자협회하고 재외동포 재단이 초청을 해서 1회 대회를 이끌었고요. 쭉 내려오다가 잠시 두 단체로 분할이 됐다가 다시 2017년에 이제 병합이 돼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3대 병합된 이후에 1대, 2대, 3대인데 3대 회장이 지금 미국 플로리다주의 코리아 위클리 대표인 김명곤 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언론인 단체 활동을 하면서 어떨 때 책임감 같은 거 많이 느끼세요?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책임감이 막중하죠. 근데 한인들의 목소리 전달하고 제외동포 사회와 모국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라는 기능이 있지만 가끔 이제 동포 사회에서 불효마음이 있거든요. 거기서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쌈 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몽골이나 각국 외국 제외동포 재단 이사장님이 한 10년 전에 오셨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잘 좀 부탁합니다. 매끄럽게 부드럽게 예. 싸워봤자 이적행위거든요. 결국은 분열이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동포들의 힘듭니다. 예. 힘들어도 또 잘 해내셔야 하는 게 제외동포 언론인이 아닌가 싶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몽골 인문대학교 강희현 교수와의 이야기 잠시 뒤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구촌 한민족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KBS 한민족 방송이 보내드리는 한민족 하나로. 전문 방송인 원종배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강 교수님은 혼자서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제외동포 문학상도 수상하신 적이 있고 민초 해외 문학상도 수상하셨고 어떤 작품으로 상을 받으셨어요? 그게 참 그렇습니다. 2014년에 그 제외동포 문학상을 받았고요. 예. 민초회 문학상은 2016년입니다. 예. 그 제외동포 문학상은 시부문, 민초회 문학상은 소설 부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공명을 내가 뭐 그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한몽수교가 20주년을 딱 넘겼을 때 예. 이제 중간 평가를 해봤을 때 이게 동포 사회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남긴 게 뭐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뭔가 몽골이라는 이름이 나오려면 뭔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에 뭔가 성적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모전, 문학 공모전에 출전을 하게 된 건데 순전히 한인 동포 사회 재단에 예. 바치려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 그렇게 됐습니다. 예. 또 30년 넘게 몽고 활동을 하신 덕분에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고요. 예, 가문의 영광입니다, 정말. 아유, 정말 예. 왜냐하면은 예. 그게 뭐 나는 호박밭에 수박이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옆에서 보는 눈들이 많고 예. 또 추천을 해줘야 되고 반대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몽골 한인회,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추천을 해주시고 또 외교부에서 또 무슨 공개 검증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어쨌든 예.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친한파 몽골인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까? 아니, 그거, 친한파는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이제 일하다 보면 인맥도 형성돼. 근데 네. 오히려 이 월급을 못 받았거나, 어허. 아니면 뭐 한국 사람들 배발을 당했다거나, 예. 이런 들이 와가지고 꿍 하는 게 있죠. 그게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가끔 터질 때가 있어요. 예. 난감하죠.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파는 당연히 있는 거고. 한국과 몽골과의 관계도 좋고, 또 우리 경제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네들이 많이 의존을 해서 친한파들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 가운데 또 개개인의 잘못된 그 사업 활동으로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게 되게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제 화가 나서 돌아오니까 화뿌리를 어디다 하냐면 한인 동포한테 합니다. 그래요? 네, 뭐 그런 일이 터질 때는 학생들한테 그러죠. 예.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한국 사람 이유 하나로 아무 잘못 없이 이렇게 배척을 받는다면 이건 한몽 우호 관계에 뭡니까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애들도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니, 강 교수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친한파 몽골인 모임인 몽골인 한국 유학생 협회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Mongolian Association Graduate in Korea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몽골에 와서 이제 단체를 조직했고 그다음에 한국에 남은 사람들끼리 또 단체를 했고 몇백 명 되는데 네.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메주코 말고
우리나라 서울특별시가 특별 관리하는 조직이 또 서울클럽이라고. 오, 예. 그러니까 이거 공식적인 건데, 서울시장이 와서 직접 예. 관심을 표명하고, 거기 회장님이 그 주한 몽골 대사, 초대 예. 주한 몽골 대사를 지낸 오르즈 손데프 대사라는 분이 이제 맡고 있고요. 그래서 예. 모여서, 근데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하.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곧 정상화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 몽골과 한국이 교류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고, 그래서 한국에 또 유학 왔던 학생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몽골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 진출한 학생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주류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클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명단은 다 남으니까 서울클럽에서 관리를 해요. 서울시에서. 아, 예. 그 주류들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생각의 폭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식으로 예. 하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패턴, 국제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있고 예. 그런 그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든가 네. 이런 거를 돌리는데 예. 올바르게 돌리는데 이런 유학생 귀국한 몽골 유학생들이 예. 큰 이력을 담당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몽골에 92년도에 처음 가셨다 그러셨어요. 그때 30년 넘게 이렇게 몽골에서 생활할 거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몰랐죠. 왜냐하면 몽골에서 교편 생활을 마치고 이것을 예. 경험으로 해서 귀국해서 이제 고국에서 예. 아니면 다른 외국에서 서울 생활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에서의 생활을 사실은 미국이나 러시아 생각을 했었는데 예. 운명이라는 게 참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화에 공헌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예. 신이 그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자께서. 그러면은 언제까지 몽골에 계실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저 교편을 잡고 있고 여러 예. 가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영광이라는 게 제가 이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제 소멸되는 시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맡은 바 임무를 건강하게 되면 은퇴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좌우지간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몽골에 거주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입니다. 현재로서는. 몽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제2의 고향인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충청북도 명예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시네요.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예. 이제 우연히 이제 충북도청에서 연락이 와서 지사님 뵙고 이제 위촉을 받았는데 예. 그게 참 묘해요.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고 제가 대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저기로 따지면 역사로 따지면 오히려 잘 차지한 것 같아요. 어쨌든 충청도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예. 몽골과의 있는 예. 훌륭한 교육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각오입니다. 예. 몽골은 개학이 몇 월입니까? 개학은 이제 우리하고 반대서 1학기가 9월이에요. 예.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방학했다가 2월에 개강해서 예. 5월에 이제 2학기가 끝나고요. 끝나고 그리고 여름방학 들어갑니다. 예. 그럼 몽골 이제 빨리 돌아가셔야 될 텐데 가시면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지금까지 그랬듯이 몽골 캠퍼스에서 애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예. 강의 이외에 이어왔던 여러 가지 활동들도 빈틈없이 엮어갈 예정이고요. 예. 이 기회를 빌려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예. 세계화 작업에는 남녀노소나 지위고와 학연, 지연, 경제력, 기타 등등 구분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 사실이 절대적인 진심을 굳게 믿고 예.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또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한민족 하나로 특파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해 주실 거지요? 네, 물론입니다. 예, 건강하시기 바라고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민족 하나로 이제 초대석 오늘은 몽골 인문대학교 강희현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30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구분하지요. 그런데 모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한 세대를 살았다는 것은 아마 양국을 잇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사는 우리 동포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한민족 하나로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지금까지 한민족 하나로 원정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